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세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4회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 국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회 2의 그 마지막 단어는 13단어과 14단어 우리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3단어는요, 국제사회와 관련된 국제정치입니다. 네, 경제도 국제적으로 이제 해봤으니까 정치도 국제적으로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계화 시대니까요.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국제사회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한 200여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자, 국제사회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의 국제사회도요, 법이 있어요. 국제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룰이니까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죠. 자, 근데 있기는 한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참 애매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법을 어겼어요. 처벌받죠? 그쵸?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을 받는데 국제사회에서 그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법을 어겼다.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네, 그렇죠? 애매하지요? 자, 그래서 국제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이렇게 강제력 이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좀 힘없는 나라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 강대국들이 막 뭐라고 하고 막 무역에 뭐 제재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피해를 줄 텐데 그러니까 말을 듣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강대국이 어겼을 땐 참 애매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도 국제법은 있기는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벌써 제가 한 말에 강대국은 좀 힘의 원리가 있다. 우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 힘센 동물이 짱이잖아요. 양육강식이라고 하죠.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약간 동물의 왕국 같아요. 자,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약간 힘센 나라 약간 가끔 눈치 볼 때도 있고 네,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또 힘센 나라가 빨리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은요. 자기 나라의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국가는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제가 이제 인간 사이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보성이 맨날 의리 그러잖아요. 네, 진짜 의리가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국가는 또 달라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돼요. 왜? 오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친구하는 거고, 근데 오늘 또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서로 또 으르렁 되는 거고요. 네, 인간관계에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박쥐 같은 인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자, 근데 인간끼리는 그게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국제사회는 좀 다릅니다.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의 실리와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200개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200여 개의 나라가 다 동등합니다. 그죠? 네, 미국이 이따만 하고, 그 다음에 이따만한 싱가포르도요. 어쨌건 하나의 나라죠. 그죠? 네, 하나의 국가고, 하나의 국가입니다. 자, 평등합니다. 대등해요. 자,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누가 이제 말로는 평등하지요. 네, 똑같은 국가로 봅니다. 자, 그치만 약간의 강대국과 약소국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힘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한 중앙정부라는 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중앙정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전 세계의 중앙정부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솔하는 중앙정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정부라는 건 없다는 거 이게 국제사회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좀 약간 굵직한 사건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물론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해서 뭐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자, 세계사라는 과목으로 제가 뭐 한 50시간은 떠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알겠다는 게 아니고 좀 굵직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 뭔가 이런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제대로 있었느냐? 자, 그것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도 물론 국가는 있는데요. 예전에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믿어? 그러면 약간 국가가 여러 개를 뭉쳐서 그냥 이슬람 믿는 지역?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다는 거죠. 문화권 배웠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문화의 개념으로 나누는 게 좀 컸다면 이제 제대로 하나
하나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약은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어요. 독일의 30년 전쟁이라고 해서요. 네, 약간 종교적인 게 얽혀가지고 여러 나라가 네, 참여해서 싸운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여러 나라가 이제 30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화해하는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이 조약으로 이제 하나의 국가의 개념이 이제 제대로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해서요. 주권 국가가 형성했던 어떤 세계사적인 시초로 베스트팔렌 조약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는 굵직하게 가는 겁니다. 자, 세계 전쟁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죠? 네, 3차 세계대전이 있으면 이제 지구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기술이 좋은 막 핵 터트리고 이래버리면 벌써 몇 나라는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류가 2번이나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반성을 했어요. 전 세계가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죠. 전쟁이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저 사람이나 죽이고 막 파괴되고 제가 볼 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기구가 탄생이 됐어요.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자. 국제사회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 국제연맹. 근데 별로 희마리가 없었어요. 얘네가 별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결국 히틀러 기억나시죠? 자, 히틀러 우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어떤 학살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독일의 히틀러. 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자, 유대인도 학살했죠. 심지어는 장애인, 뭐 이렇게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뭐 학살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월한 게르만족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우리 안내 일기, 네, 기억하시죠? 너무 안타까운. 자, 그러면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요.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자, 독일이 주범이었다면, 자, 뭐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 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 국가들이고요. 자, 그때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였죠. 결국 우리도 광복을 하죠. 그게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결국 항복하면서 우리도 광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과 우리의 광복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끝났어요. 우리는 광복했죠? 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크게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자. 이런 인류의 비극을 갖고 오는 전쟁. 자, 그래서 탄생한 기구가 UN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이 탄생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국제연합. 네. 그래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죠. 그래도 그 UN을 이끄는 대표가 우리 한국인이 나왔다는 게 우리는 그 점이 자랑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세계 전쟁이 2번이나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벌써 1945년이 넘었죠. 자, 전 세계는요,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가장 센 나라가 미국이랑 소련이었어요. 미국이랑 소련, 미국 대 소련. 그래서 미국은 자유주의, 소련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막 으르렁댑니다. 서로 막 싫어해요. 막 서로 두 라이벌이니까요. 자, 그 시기를 냉전의 시대, 냉전 체제라고요. 자, 영어로 냉전, cold war라고 합니다. cold war. 네, 그러면 차가운 전쟁이잖아요. 워가. 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요. 자, 우리 집 냉전이야. 아, 분위기 안 좋아. 그때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냉전입니다. 진짜로 전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뭔가가 사건만 터지면 전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이렇게 냉전의 시대인데요. 자, 근데 결국 공산주의 이끌었던 소련은 무너졌어요. 자, 소련은 무너지고 이제 거기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죠. 공산주의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냉전에서 벗어난 시대다. 그래서 탈냉전의 시대다. 옛날처럼 뭐 공산주의야 자유주의야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싸웠다면 이젠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는 옛날은요, 우리도요, 공산당은 싫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예를 들면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무역하거든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실탁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랑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경제 요즘에.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정말 우리나라 이득이 걸렸다면 공산주의, 뭐 자유주의 할 것 없이 무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굵직한 사건을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눈인데요. 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해봐요.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 아까 힘의 논리, 양육강식이 있다. 자, 힘센 나라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 장땡이야. 힘센 나라가 짱이야. 자, 이것이 현실주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국의,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이익만을 생각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현실주의다. 그게 국제사회 특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힘의 논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국제연합, 세계평화를 위한다고 국제연합이 있죠. 물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국제연합의 조직 중에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안보리 이렇게 줄여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자, 근데 거기에는요, 상임이사국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5개의 나라가요, 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대하면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이 5개의 나라가 파워가 너무 센 거죠. 그렇죠? 자, 그것도 하나의 힘의 논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요 부분만큼은 좀 현실주의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개의 나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5개의 나라에는 주로 왕년에 잘 나갔다. 자, 미국이랑 그 다음에 아까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왕년에 잘 나가서 두 나라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진짜 오랫동안 잘 나갔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끼고 요즘에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들어갑니다. 다시요.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최근에 중국 제일 잘 나가죠. 자,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나라고요. 이 5개의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힘의 논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반대로 아니야, 국제사회가 얼마나 좋은데. 자, 우리 인간들도요, 이성이 있듯이 국제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얼마나 이렇게 인간적이고, 그 이성적이고, 보기가 좋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아, 이거 너무 좋게 보죠. 국제사회를 너무 좋게 보는 관점,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주의다 말 그대로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요. 자, 경제적, 사회적 서로 돕고 상호 의존하고 평화적인 관계다. 자, 그 예로 나라끼리 때로는 뭐 국제 기구도 만들고 같이 뭐 환경을 지켜보자 뭐 그런 협력도 하고요. 나라끼리 국제법에 사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화합이 안 되면 서로 사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국제기구, 국제법, 뭐 국제여론 등으로 세계 질서가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느냐. 예를 들면 또 여기 지진이 났다. 이럴 때 우리가 막 도와주잖아요. 전 세계가 안타깝다 생각하면서 도와주기도 하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국가도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 자, 이건 관점, 극단적인 관점입니다. 현실주의, 이상주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 자, 국제사회 누가 이끌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국가죠. 하나 이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국제사회에 독립된 주권 행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국가를 초월해서, 자, 국가는 대한민국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국가라면 국가를 초월해요. 그래서 일명 초국가적 행위체, 이렇게 국가를 초월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런 건 국가끼리요.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국제기구를 만들죠. 이런 것들이 여러 국가가 우리가 결성이 되니까 이런 건 국가를 좀 더 범위를 벗어나죠. 국가를 초월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기구가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기구도요, 2가지 종류로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국가가 가입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아니면 국가의 이름으로 가입하지 않는, 그냥 국가가 가입하지 않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부 간 국제기구,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거, 대표적으로 유엔이죠. 국제연합, 유엔, 대한민국도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WTO, 세계무역기구. 자, 우리 국가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자, 이런 건 정부 간 국제기구고요. 근데 이제 국가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단체. 예를 들면 그린피스. 그린 하면 뭐예요?
초록색 피스 평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인 환경을 지키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환경 단체가 되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 국가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민간 단체들이 가입을 합니다. 세계적인 시민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는 국제 비정부 기구. 정부가 정부의 이름으로 가입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아니다 이거죠. 비정부 기구.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뭐 그 비정부 기구를 NGO라고 부르는데 국제적이다 그래서 인터내셔널에 I를 넣어서 INGO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때로는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상당히 아프고 가난하고 치료도 못 받고 이런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도 하죠. 국경 없는 의사회죠. 네, 이사회가 아니라 의사회입니다. 국경 없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모임 의사회. 네, 자 그래서 이런 국가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국가를 초월하는 것 중에 우리 요즘에는 글로벌 기업들. 다국적 기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은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도요, 다국적 기업이죠. 자,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기업이지만 세계, 막 여기저기에 많은 공장과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뭐 베트남에서 직원 막 몇천 명을 이끄는 회사다. 그런 공장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다국적 기업의 파워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개인도 나름대로 주체인데요. 저처럼 힘없는 개인 말고요. 네, 개인 중에서도 좀 강력한 개인, 파워가 있는 개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황님. 교황. 자, 교황은요, 우리 교황 한 사람이지만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때 예전에 교황님이 방문하셨을 때 굉장히 종교를 막론하고요.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천주교는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오셨다는 그 뉴스 기사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씀 하시고 그런 거에 되게 감동받고 자 전 세계에 분명히 파급력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UN 사무총장 역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그냥 일개의 개인이 아니에요. 뭔가 파워 있는 개인인 거죠. 그러면 국제사회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내부적인 행위체는 국가 안에 있는데도 국제사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가가 있으면 국가를 초월해서 뭐 여러 나라 합쳐지면 국가를 초월했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도 글로벌하게 활동하죠. 비정부, 국제 비정부 기구도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죠. 근데 여기가 국가 내부적인 행위체. 예를 들면 자 중국의 소수 민족, 예를 들면 티베트 민족. 뭐 독립하겠다 운동도 많이 하고요. 자, 그러면 그 한 나라의 한 민족이지만 중국은 왜 50개 민족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민족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게 우리가 국가 내부적인 행위체, 소수 민족이나 뭐 소수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요. 네, 그게 국제사회 이끌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 주체들 좀 구분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 때로는 돕죠. 나라끼리도 도울 수도 있어요. 이상적인 아까 관점이지만 실제로 국가끼리 돕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국제사회는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이기적입니다. 국가들은요. 다 일단 자기 나라가 먼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협력도 하지만 이게 이제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경쟁을 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갈등으로 커지는 거죠. 네, 문제가 생기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전쟁까지도 절대 이래선 안 될 텐데 자 때로는 전쟁까지도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수많은 외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외교라는 말이 뭐냐? 외교라는 말은요. 자 자기 나라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자, 우리가 외교라고 합니다. 외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중국한테 자동차를 팔고 싶어요. 자, 그게 우리나라의
이익이죠.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거를 그러면 중국한테 가서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가가지고 협상도 하고 대통령이 막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막 얘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해야죠. 뭐 대통령이 갈 수도 있고 뭐 외교관이 막 노력할 수도 있고.